안녕하세요. 하드사TV의 하드사입니다. 오늘은 용신론의 행운 용신 중 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후라는 것은요, 신강신약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즉,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금 내가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야, 요거를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강신약을 안 본다. 요게 조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조후라는 것은 계절적인 영향, 온도와 습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하여금 내가 어떠한 것으로 태어났는데 그 힘이 강한가 약한가 이것을 보는 거고, 이 조후를 판단하는 것은 계절, 시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 바탕이고 계절의 영향이 바탕이다. 그리고 한난조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차갑다, 혹은 뜨겁다, 혹은 건조하다, 혹은 축축하다, 요것들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 요것을 보는 게 조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식 전체를 조화를 골고루 살펴야 되는데요. 어디를 살피냐? 자, 보시면 일간이라는 것은 나입니다. 나인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태양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월지를 보아하니 몇 월인가? 아이고, 양력으로 6월이네요. 엄청나게 뜨겁겠습니다. 그쵸? 여름이 한여름. 근데 시간을 보니까 시지에 이제 오화라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 시지라는 것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를 나타내는데, 왔다마 태양이 딱 그런 정점에 있을 그런 시간이네요. 근데 내가 태양으로 태어났네요. 여름철에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 가장 따뜻할 때 태어난 태양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우적으로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쵸? 그러면 이분은 와, 조우도 겁나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지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고 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몇 월에 나, 몇 월에 뭐, 몇 월에 뭐, 몇 월에 뭐, 몇 월에 뭐. 근데 시간마저도 이렇게 오화시가 돼 있네요. 그러면 굉장히 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조용신으로 무엇을 쓴다? 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조열하니까 조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시간에 태어난 강력한 태양의 힘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조후 용신으로 사용을 해야겠구나. 그 중에서 임수가 왔으면 좀 좋겠네요. 이렇게 보는 게 조후 용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억부 신강신약론에서 이제 신강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강신약론인데요. 이것은 오행, 십신으로 바탕으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보는 억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사조상 8글자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총, 그쵸? 원판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힘은 설기를 시키거나 가장 강한 힘은 그 글에서 빼주고, 혹은 모자란 힘은 보태준다. 요게 이제 조화 균형을 맞춰준다. 요게 억부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굉장히 강한 명식이 있습니다. 내가 신강한 명식이에요. 그럼 신강하다는 것 자체가 인성이나 비겁이 굉장히 강한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용신으로서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용신이 되겠다. 첫 번째, 인성이 강하고 비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인성과 비견겁제 중에 비겁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가장 강한 힘이 비견겁제가 되기 때문에 관성이 용신이 된다. 요게 억부용신이에요. 왜? 관성이라는 것은 인성을 생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성을 생조하고 관성이라는 것은 비겁을 극한다. 그래서 조화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다신약 사주가 있어요. 비건갑제라는 것이 통금이 되지 않았다. 즉 일간이 만약에 경금이라고 있는데 그 경금이 만약에 신금이 되어 있으면 간여지동으로 비겁으로 통금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통근이 되었다는 건데, 이제 인다신약이라는 것은 비견겁제가 통근이 되지 않았고 인성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아서
비견겁제가 힘이 없다. 예를 들면 뭐 토다금매 뭐 이런 식으로 토가 지나치게 많아서 금이라는 친구가 토에 묻혀버렸다. 이런 게 인성과다로 인다신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다신약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친구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성을 극할 수 있는 친구는 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성용신을 사용해야 한다. 이유는 재성이라는 것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인성과 비겁이 혼합으로 인해서 강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할 때는 재성의 용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비견겁제는 인성으로 하여금 생조를 받고 있는 형태. 그래서 비견겁제를 힘을 빼야 되는데 재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즉 돈이나 여자, 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형태, 뭐 이런 것으로 내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고 그 재성이 다시 인성을 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과 비겁만 이제 놓여져 있는 형태에서 혼합으로 강해져 있는 사주는 재성을 용신으로 하면은 좋다. 요게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비겁이 강한데 관성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성 용신으로 하여금 관성의 힘을 좀 실어다 주고 비겁의 힘을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상으로 희신으로 삼습니다. 재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겁이 강한데 관성과 대등하게 있는 형태가 있어요. 비견겁제도 4개, 뭐 관성이 4개 뭐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쳐요. 혹은 뭐 비겁이 5개, 관성이 뭐 3개, 혹은 뭐 비견겁제,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비겁이 강하고 관성이 대등하게 있을 경우에는 관성을 극하는 게 좋겠구나. 식상용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비겁이라는 힘을 식상이 이렇게 좀 설기를 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용신으로 하여금 트라이앵글이 맞춰준다. 비겁과 관성을 컨트롤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억부로 봤을 때 강한 힘은 빼주고 모자란 힘은 보태준다. 요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준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을 잡는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업부에서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약한 사주예요. 그렇다는 것은 신약한 명식이 되려면 식상, 재성, 관성이 인성이나 비견, 겁재보다는 훨씬 많은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식상, 재성, 관성이 너무 강해서 내 편이 없다. 그래서 인비용신을 사용한다. 식상이 과다할 경우에는 인성이 용신이다. 인성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이다. 재성이 과다할 경우에는 비겁용신으로 사용을 한다. 자기용신이 되겠죠. 비겁용신일 왜? 비겁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이다. 관성과다인 명식은 인성을 용신으로 사용한다. 이유는 관성의 힘을 설기를 시켜서 비겁의 힘을 실어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한 명식인데요. 조금 이거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주가 통근을 했고 관성이 매우 강해요. 근데 일주가 통근을 했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라도 식상용신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약하지만은 일주가 통근을 했다는 것은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 밑에 깔려 있거나 비견겁제 혹은 간여지동의 형태, 뭐 인비가 내 편, 요게 이제 일지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끈기, 오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버팀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상용신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이 통근이라는 것은 일지, 인비, 즉 인성과 비견겁제가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 나의 기둥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식상으로 용신을 삼아서 관성을 집중적으로 제어해주는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시신은 자기 용신으로서 비겁으로 시신을 삼는 게 좋다. 뭐일 때? 일주가 통근하고 신약한 명식일 때. 세 번째는 아주 난해한 중화된 명식이 있습니다. 이 중화된 명식은요, 이 사주의 난항이에요. 용신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 까다롭고 제일 말 많은 친구가 중화된 명식입니다. 억부용신법의 가장 큰 난항으로서 사람마다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용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형태가 되는 게 중화된 명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중하게 파악해야 되는 명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의 강약, 조의 상태, 그 다음에 사주 명식의 합과 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용신을 파악해야 돼요. 즉, 억부도 봐야 되고, 조도 봐야 되고, 합충을 봐야 되고, 일간이 통근이 되어 있는지 기타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된 명식은요, 본 원판을 정말로 미친 듯이 엄청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명식을 정말 미친 듯이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의 신강신약을 따지는데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조를 따지는데 굉장히 또 애매해. 합충을 따지는데도 쟁충합이 되어 있거나 충합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강신약과 조를 봤는데 애매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십신을 기준점으로 보고 십윤성을 기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궁성과 대입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용신 파악이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풀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된 명식의 사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통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화된 명식인데 내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가지고 애매모호해요.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주라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사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용신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통변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그냥 제 실력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난해한 사주들은. 혹은 용신을 파악하지 않고 십신과 십이운성, 궁성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